살자.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건강 수명을 좀 늘리자,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늙으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랍니다. 병원 가서 특실히 입원했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지하철 타고 경로석에 앉아 폼 내봐야 누가 알아주나요? 늙으면 잘생기나 못생기나 누가 알아주나요? 모두가 도토리 키재기네요. 거기서 거기네요. 왕년에 회전의자 안 돌려본 사람 없습니다. 소시적에 한가락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날의 영화는 다 필름처럼 지나간 옛일, 사라지고 마는 일입니다. 자식 자랑도 하지 마세요. 반에서 1등 했다 자랑하고 나니 바로 옆에 전교 1등이 앉아 있습니다.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 자랑하고 나니 그 저축은행 부도가 났답니다. 세계적인 갑부 카네기, 록펠러, 진시황도 세상을 떴습니다. 건강만 있으면 대통령도 천하의 갑부도 부럽지 않습니다. 젊은 세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뒹굴어도 저승보다 현 세상이 더 즐겁다는 뜻입니다. 노년 인생 즐겁게 살려거든 친구 건강 많이 챙기십시오. 오늘 내용이 이제 이런 겁니다.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풍 환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보면 중풍 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돼 가지고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면 꽉 차 있습니다. 참 불쌍하죠. 그 부모님이 불편해서 요양병원을 모신다면 안 가려고 합니다. 나 거기 가면 살아서 못 나온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면 치료보다도 케어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고생하시다 돌아가시는데, 제가 건강보험공단 부천 북부지사에서 등급판정위원을 3년 했습니다. 그 중풍 치매 오시면 이렇게 등급을 받아야만 정부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부천시가 전국에
도시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노인분의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근데 그 노인분에 비해서 중풍 치매로 입원하는 분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의심을 많이 하고, 이거 어떻게 부천시에는 전부 다 병 걸린 노인분들만 많이 계시냐 그랬는데, 원래 여기 그 살다가 이렇게 큰 병이 오신 분들이 아니고 부천에 여기 보면 대개 팔도 분들이 다 계십니다. 지방에서 그 부모님 따로 계시고 자식들이 여기 와서 사업도 하고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중풍 걸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타 시도보다 부천시가 중풍 치매 이런 케어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부천뿐 아니라 강서구, 인천, 시흥, 또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시고요, 김포에서도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요양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 지금 뭐 100세 넘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나이도 많지 않은데 누워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안쓰럽죠. 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나이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기 안 들어가고 좀 밖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한의원을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결론은요, 피가 깨끗해야 돼. 피가 탁하면은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가 오거나 또 협심증으로 고생하고, 뇌혈관이 막히거나 그러면 조금 막히면 치매, 많이 막히면 중풍이 되죠. 그러면 피를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피를 깨끗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질병을 걸리지 말아야 돼요. 질병 중에서 피를 탁하게 해주는 당뇨병이라든가, 우리가 당뇨 환자가 전 국민의 10% 정도 된답니다. 당뇨는 피가 걸쭉한 병이기 때문에 심하면 손발이 저리고, 더 심하면 썩고, 또 눈 시력을 잃어가지고 50대에 맹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당뇨합병증이 오래되면 피가 걸쭉해가지고 신장에 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우리가 골프공 보면 이렇게 고무줄 있듯이 신장도 혈관이 있는데 그게 막혀요. 그러면 결국은 신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투석을 해야 됩니다. 투석을 하면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옛날에 투석을 하려면은 집안 다 말아먹는다고 그랬습니다. 투석 비용이 그렇게 비쌌습니다. 근데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거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뇨가 걸려가지고 투석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을 못 맞출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얘기가 돌았어요. 그만큼 신장이 많이 나빠졌는데, 당신이 대통령 그만두고 그때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당뇨로 투석을 했는데 그래도 대통령까지 잘 마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투석을 받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니까, 많이 걸리니까 김 대통령이 야, 이것 좀 어떻게 좀 도움 주는 방법이 없느냐 해가지고 요즘에는 투석 환자들을 전부 다 자비 부담 별로 없이 국가에서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병원 보면은 환자 중에서 투석 환자가 아주 VIP입니다. 당장 돌아가지도 않고 계속 투석하면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투석하는 의원이나 병원 같은 데 가면 식사 제공하고 승용차도 모셔다 데리고 모셔다 옵니다. 아주 VIP 대접을 받죠. 그러면 이 당뇨병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환자분들 보면은 그냥 약만 먹으면 되겠지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술 드시지 말라 그러면 아유, 술 뭐 내가 얼마 산다고 또 술을 먹어요. 근데 여기도 당뇨병이 혹시 계신 분은 앓고 계신 분 있겠지만, 당뇨병은 한의학에서 3금이라고 해요. 3금. 세 가지는 절대 금해라. 첫째, 술이에요. 술을 먹으면 당이 조절이 되다가 그냥 탁 튀어나와요.
당뇨병은 치료되는 병이 아니고 조절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술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밀가루 음식이에요. 근데 당뇨병 환자분들은 참 밀가루를 좋아하세요. 당뇨병 환자분들 이렇게 보면 아주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하고 국수 같은 걸 좋아하시죠. 근데 당뇨병 환자분들 대개 이렇게 보면 소갈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위장에 열이 있기 때문에 갈증을 많이 느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여고기 고향이라 새마을 사업할 때 보면 옛날에 퇴비 증산 운동을 많이 해요. 퇴비를 불을 비워가지고 쌓아놓고 물 뿌리고 그 다음날 보면 찜통이 되면 그냥 푹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이 밥을 두 그릇 먹어도 배가 고프다는 것이 속에 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밀가루 음식이 위장에 열을 많이 생성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면 속 쓰릴 때 가면 신경성입니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면 또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는 것이 속에 열을 생겨서 그럽니다. 그래서 당뇨병 있는 분들은 밀가루 음식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성생활입니다. 그 성생활은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 무리하게 되면 신장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신장 나빠지면 결국은 그 신장 투석을 하든가 아니면 따로 또 이렇게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술, 밀가루 음식, 과도한 성생활 이걸 꼭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성분들인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분들이 요즘에 한증막이나 그런 데를 많이 갑니다. 근데 당뇨병 환자가 피가 걸쭉한 병이기 때문에 땀을 많이 빼면은 피가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땀 빼고 나왔더니 아이고 가슴 답답해 어지러워 그리고 싫어져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이 다 피가 응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있는 분들은 그런 걸 꼭 좀 지켜주시고요. 그럼 또 중풍 환자도 또 많아요. 중풍 환자가 많은데 그 중풍이 뇌출혈, 뇌가 혈관이 터져서도 오고 뇌경색으로도 옵니다. 물론 또 그냥 뇌 종양 이런 걸로도 오는데 근데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온다 그랬는데 사실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한의사나 의사들이 보면은 전조증이라고 있어요. 이런 증상이 오면은 3년 안에 중풍이 온다. 그러니까 빨리 그 예방조치를 하고 치료를 받으라.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프질 않아요. 아프면 병원에 그냥 가가지고 치료를 받을 텐데 아프지 않다 보니까 대개 또 젊은 사람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끼리 옆에서 야 나는 어제 이랬어 그랬더니 야 이건 나이 먹으면 다 그래 나도 그랬어 신경 쓰지 마 그러다 보면 돌아가죠. 근데 그 전조증이라는 것이요 우선 저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머리 뒤에 망치를 매다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머리가 묵직하고 되는 거예요. 빠글하고 이 압이 올라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신이 없다 그래요. 사람이 자꾸 정신이 없으니까 기억력도 없고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열이 뇌 압이 올라오니까 이 운동신경이 영향을 받아요. 잘 걷던 분이 걷질 못하고 자꾸 주저앉고 한쪽 방향에 힘이 없고 또 말이 옛날 같지 않고 어눌하고 또 얼굴이 뭐가 이렇게 달라붙은 것 같다 그럽니다. 이상하게 이게 얼굴이 뭐 빵이 하나 달라붙은 것 같은데 감각이 무뎌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면 한쪽에 자꾸 힘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 열이 심하면요 우리 열은 요 정수리에 다 모여요. 우리가 욕할 때 꼭지 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열이 위로 올라오면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사람이 아주 힘들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골 때린다는 얘기를 해요. 욕할 때 골 때린다. 그리고 또 욕할 때 이제 나는 성질나면 눈에 뵈는 게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무슨 저런 격한 말을 할까 하는데 실제 그런 환자들이 옵니다.
나는 신경을 쓰고 열받으면요 눈은 멀쩡하게 떴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열이 올라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열이 심하면 이 정수리가 뜨끈뜨끈하면서 벨러지가 기어다니는 것 같이 스물스물하고 자꾸 가렵다 그래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대개 할머니들이 흰머리가 나려나 왜 가렵지 그랬는데 그게 다 풍입니다. 그게 더 심하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요. 그리고 머리를 누르면 쑥쑥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 딱딱해야 되는 두피가 물렁물렁하다고. 이것도 다 풍입니다. 그리고 이유도 없이 이런 팔다리가 나도 모르게 살이 푹푹 이렇게 떤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힘을 줘야 뭐 손이 이렇게 꼬인다든가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두째 셋째 손가락이 까마귀 같이 이렇게 꼬이고 발가락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꼬인다고 해요. 그러면 손가락 발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뇌 혈관을 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뇌 혈관에 피가 잘 안 흐르고 지금 막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바로 가가지고 그 검사해가지고 혈액을 희석시키는 약제들을 복용하게 되면 중풍을 예방하는 거죠. 또 한의원에 와가지고 침을 맞거나 또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식도 그런 걸 타고날 수가 있어요. 식생활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풍 예방하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 중풍 예방하는 약을 이렇게 복용하시면 열이 꺼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신경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 몸이 정상으로 회복이 돼요. 그 전에 제가 한번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 원장님이시냐고. 제가 저 방송을 많이 봤는데 꼭 만나고 싶은데 내 궁금한 게 좀 있다고. 그게 뭐가 궁금하고 그랬더니 나 진맥 좀 해달래요. 손을 이렇게 탁 내면서. 운전 좀 제대로 하라고.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92인가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나이에 세상을 떴대요. 그래서 자기 엄마랑 아주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배우지도 못해서 택시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아버지는 어땠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다혈질이고요. 혈압이 높고 비만 오고 당뇨가 있고 또 이 닭 같은 거 잡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생닭도 막 고기도 먹고 보신탕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전부 다 피를 걸쭉하게 해가지고 일찍 사망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당신은 어떻소 그랬더니 저는 아버지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술 담배도 안 하고 주말이면 운동을 하고 또 혈압도 좋고 당뇨도 없고 기름진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85살은 살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 이제 택시비 안 내도 된다고.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게 불안하죠. 자기 부모님들이 오래 못 살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 중풍 오는 분들 가만히 이렇게 유형을 보면요. 그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우선 피를 걸쭉하게 하는 음식을 좋아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열을 많이 내는 음식을 드신다든가 또 아니면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가 그 여기 그 계신 분들도 사업하시다 보면 힘드시죠. 그러면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이 드시고 또 내일 모레 일요일날 초복인데 초복날 많이 드시는 게 있잖아요. 뭐 보신탕, 삼계탕, 오리 이런 걸 드시는데 이 피가 걸쭉하게 해주는 것 중에 보면 고지혈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이제 두 가지인데 쉽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는 기름진 음식을 안 먹는데도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하면 선생님들이 이거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이거 약 죽을 때까지 좀 드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름진 음식,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을 먹었더니 병원에 갔더니 그 음식 요 약만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얼마 운동하고 갔더니 정상입니다. 이제 약 안 드셔도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먹으라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안 드셔도 된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콜레스테롤 기준을 100을 치면은 70이 간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간에서 이상 대사가 되는 사람은
70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막 200, 300 이렇게 몇 배가 더 만들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먹으려는 그 스타딘이라는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평생 드셔야 돼요. 그걸 안 드시면은 혈액이 탁해지고 끈적끈적해서 뇌 혈관이 막혀가지고 결국 뇌경색이 오거나 심장마비로 해서 사망하게 되죠. 그러면 요 약만 먹고 다음부터 안 먹어도 됩니다 하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어, 보신탕, 추어탕, 내장탕, 오징어, 새우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좋아하면요 그분 피가 걸쭉해요. 아주 걸쭉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원에 가면 피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에이 그냥 의사 하는 얘기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절미경을 이렇게 보면 놀라요. 야, 내 피가 이렇게 떡이 져 있었네. 이게 살아있는 것만도 고맙다고. 그러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끊어야 돼요. 제가 잘못 먹고 사망한 사람, 중풍 걸린 사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는데요. 여성분들도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30대 초반, 34살 정도 됐겠어요. 그런 입장하는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중풍이 걸려서 뇌경색으로 인해서 말도 잘 못하고 팔다리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중풍 걸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많이 뭘 찾아봤나 그래서 중풍 걸릴 이유가 없다는 것은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집안에 중풍 걸려서 일찍 돌아간 분도 없고요.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술, 담배도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왜 멀쩡하다 이렇게 풍이 걸렸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건강식품도 유행을 따로요. 이렇게 한번 하수도 사건이 있었지만 이렇게 유행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가 유행했었냐면 장어즙이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어즙 드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아세요? 얼마나 먹었어요? 그랬더니 장어즙을 40일을 먹었대요. 한약같이. 그리고 운동 좀 했어요? 아니 운동을 왜 해요? 그럼 왜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먹으니까요 피부가 뽀동뽀동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름이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성호르몬을 촉진시켜요. 성호르몬. 이렇게 보신탕집이나 장어집에 가서 복분자 애인이랑 같이 먹으면 둘이 어디 가잖아요. 이 성호르몬이 촉진이 된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한참 때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장어즙을 먹으니까 성 느낌도 좋아하고 분비물도 많이 나오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과유불급이라는 게 그런 거죠. 조금 먹고 적당히 했으면 진짜 몸에도 좋고 피부도 뽀동뽀동하고 좋은데 너무 과잉을 섭취하고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안 쓰니까 이 혈액에 피가 녹아나가지고 뇌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경색으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은 이 고압선 전신주 설치하는 사장이에요. 근데 40대인데 직원들이 힘든 일을 하고 나면 미안하죠. 자기가 이렇게 같이 못 도와주고. 그러니까 보신탕집에 가서 보신탕을 이렇게 사줘요. 근데 자기는 운동을 안 하고 자기도 똑같이 먹어.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은 에너지화돼서 근육이 단단해지고 힘이 나는데 이 사람은 운동도 안 하고 그냥 같이 먹으니까 네 혈관이 막혀서 한 번 왔어요. 왔는데 어지러지라고 몸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또 막히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먹지 마세요. 그랬더니 몇 달 지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직원들이 들고 뛰어들어왔더라고. 근데 눈동자가 풀리고 벌써 오줌을 쌌어요. 그래서 119로 해서 성가병원을 보냈더니 며칠 뒤에 그때 왔던 사람이 고맙다고 왔어요. 직원이. 그때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혈안만큼 막혀가지고 사장님이 돌아갔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몸에 좋은 것도 여러분들이 적당히 드셔야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이 또 병원에서 고지혈이 간에서 많이 생성되는 분이 또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 또 술을 많이 먹는 분이
운동 안 하는 분이 그런 거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겹쳐지면 그냥 순간적으로 뇌경색이 오죠. 우리가 욕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간덩이가 벌써, 야 저는 간덩이가 벌써니까 조심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 그래, 이 쓸개 빠지는 건들 같으냐고. 아 쓸개가 왜 빠져? 아 그런 소리래요. 그게 무슨 의미를 있느냐, 그게 이제 제가 한의학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감정, 사람이 감정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뭐 슬픔, 즐거움, 신경성, 뭐 슬픔, 뭐 별에 화나,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오장육부와 이 감정과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특히 간은 화낼 노와 관계에서 화낼 노. 그래서 간이 나쁜 사람 치고 성질 좋은 사람 없어요. 아주 못됐어요. 제가 저번에 어느 할머니가 오셨는데 따님이랑 왔어요. 근데 주소가 서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셨네요. 그랬더니 피난 왔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전쟁 났어요? 그랬더니 예, 우리 집에서 전쟁 났어요. 아유, 무슨 전쟁이 났어요? 그랬더니 그 따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가 늙어서 이런 서러움을 받고 삽니다 하면서 막 울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남매인데 그 재산을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동생한테 다 줬대요. 근데 며느리가 유리잔을 던지고 칼도 던진대요. 컵도 던지고.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겠어요, 노인분이. 그리고 딸이 보기엔 우리 엄마가 며느리한테 저런 서름을 받고 산다고. 그래서 도망갔다고 그랬더라고.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며느리가 원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며느리가 많이 배운 며느리고 착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딱 그랬어요. 그때 무슨 원인이요? 그랬더니 아드님이 몇 살이고 며느님이 몇 살이에요. 며느님이 30대 중후반이고 아들이 40대 초반이야. 아드님이 성불구자라서 연애를 못 해주든가, 또 아니면 며느님이 간이 나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간경화래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 며느님 욕하지 마십시오. 간이 나쁘면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고 그렇게 폭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치료하면은 정상적으로 되니까 야단치지 말고 그냥 병원에 데려가서 잘 좀 이렇게 치료하세요. 안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이 원장! 우리 아버지 좀 고쳐줘, 우리 아버지. 아, 왜 아버님이 어떠세요? 야, 의사를 두둥겨 패, 의사를. 이거 큰일 났지 않냐? 우리 집사람 도망갔어. 이번 체피하다고 도망갔다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어디가 이렇게 나쁘신데? 그랬더니 간경화 말기래. 이 간이 나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족 중에 자꾸 피곤하다 그러면서 몸이 마르고 성질이 못돼지고 밥을 안 먹고 눈이 새빨개지고 이런 사람들은, 또 피부가 가려운 분, 이런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서 간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되게 그냥 놔뒀다가 큰일 났죠. 근데 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10여 년 전에 부천에서 어느 분이 간 경화가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직접 그분을 못 보고 우리 모임에 있는 의사분들이 보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배를 돼지 잡듯이 째놨어? 이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간을 통째로 바꿨답니다. 2억을 주고 중국에 가서 23살짜리 간을 바꿨대. 그러니까 사람 하나 세상을 뜬 거겠죠. 근데 그때 당시 재산이 200억대가 넘었는데, 내가 이걸 놔두고 죽으면 자식들이 싸움을 하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이게 10년 더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간을 바꿨는데, 의사한테 이런 얘기를 드려요. 원장님, 간이나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뭐 이상이 나타납니까? 그랬더니
눈썹이 하얗던 게 눈썹이 까매지고, 머리가 하얗던 게 머리가 까매지고,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침에 총각이 돼버렸대. 이 몸이 천냥이면 간이 900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을 잘 보관을 해야 돼요. 간이 나빠지면은 피를 해독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가 금방 탁해집니다. 우리가 술을 많이 먹는 사람, 노역과들에서 과로오는 사람, 또 독한 약을 피부약이나 항생제 이런 걸 많이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간이 나빠져요. 제가 저번에 어느 분이 이제 40대 여성분이 한의원에 왔는데 딱 보니까 병색이 완연해요.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빨을 하나 뺐는데 치과에서 약을 먹었더니 막 구역이 나고 어지럽더래요. 그러면 그 원장님한테 가서 약 좀 바꿔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바꿔달라고 그러면서 바꿔서 먹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치과 원장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치과 30년 해도 이 약 먹고 부작용 난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괜찮은데 내가 부작용 난다는 것은 이게 몸에 벌써 이상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 건너 내과로 보냈어요. 근데 한두 달 정도 지났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왔어요. 혹시 그런 분 여기서 진료받은 적 있냐고. 그래서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병원을 보냈다 그랬더니 원장님한테 가면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해서 왔고 그 보험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진료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내과에 갔더니 그 옆에 좀 큰 병원으로 보냈대요. 그 큰 병원에 갔더니 더 큰 병원으로 보내고, 더 큰 병원에 갔더니 요 순천향대학교 그 종양암 그쪽에 보냈는데 혈액암이 됩니다. 혈액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음식을 평소에 먹었는데 내가 그걸 먹고 나서 탈이 난다, 뭐 설사가 난다 이런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지만 피부가 가렵고 발진이 난다 이러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을 때 내가 좀 문제 있을 때 그를 바로 병원에 가서 가지고 한번 전체 검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통풍이라는 게 있어요. 통풍.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면 사업가시기 때문에 사업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술 안 먹을 수도 없겠죠. 요즘에 영국이 유럽 사태라든가 또 우리 사드 문제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본의 아니게 힘든 일을 많이 겪으시냐고. 그러면 또 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름진 음식이라고. 근데 술 먹고 났더니 발가락, 복숭아뼈, 또 아니면 팔꿈치, 손가락 이런 데가 그냥 멀겋게 부는데 너무너무 아프다 그래요. 걷질 못한다 그래. 걷질 못해요. 울어. 젊은 사람도. 근데 이 통풍이라는 것은 오래 가진 않아요.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냥 평생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가 그래요. 야, 우리 엄마 죽겠다는 사람이 50대부터 지금 90까지 산다. 그런 분들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아프기는 하도 목숨과는 상관없는데 이 통풍이란 것은 이 요소 성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가지고 요 관절 같은 데 침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통증을 유발시키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아파요. 약 안 먹어도 일주일, 약 먹어도 일주일 아파요. 근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오면 주기가 짧아질수록 콩팥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팥이 나빠지면 피를 잘 못 걸러내죠. 혈압이 오르죠. 그리고 심장에 결석이 또 생기죠. 그러니까 심장이 나빠지니까 결국은 피가 해독도 못하고 걸러내지 못하니까 그것이 뇌경색이나 심장마비를 해서 사망하거나 중풍을 걸리죠. 제가 어렸을 때 연속골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또 동네에서 어른들도 저 사람은 섹시가 두면 섹시가 몇 죽었어. 저 여자는 재혼하면 또 신랑이 또 죽어. 그러니까 좀 싫은 소리 하지. 악담 비슷하게 하죠. 어떻다 그랬는데 물론 나빠서 또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궁합이 비슷해야 되는데 속궁합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그 전에 제 친구 형이 형수가 도망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고자라고 소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못 돌아다녀. 고자라고. 그지 뭐라고 그래요. 그 젊은 여자가 인생을 위해서 자기 살라고 나간 걸. 근데 걔네 형은 결혼해서 재혼해서 아들 둘 낳고 잘 살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유 내가 일찍 죽을 뻔했어. 이 소리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건강도가 비슷하면은 매일 사랑해도 괜찮아요. 근데 건강도가 이게 언밸런스가 되면 특히 당뇨가 있다든가 신장이 약한 사람한테 사랑을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은 급격히 나빠집니다. 신장이. 그래서 지금같이 투석을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옛날은 투석을 잘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만나면은 너무 밝히는 사람한테 만나면 그런 질병이 있다든가 안 좋은 사람은 일찍 망가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망하는 거죠. 피 때문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런 분이 왔어요. 우리 한의원에 오래 다니는 네 분인데 애들도 오래 다녔고 어깨가 아프다고 왔어요. 엄마가. 근데 42인가 됐는데 엄마 요즘에 얼굴 보니까 옛날 얼굴이 아니네. 나 그랬더니 아유 요즘에 살기도 싫고 재미도 없어요. 아야 42살에 살기 싫고 재미없대면 몇 살에 그래 그랬더니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깨를 치료하는데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원장님한테 뭐 물어봐야지. 그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보면 자기 가족이나 자기 건강에 대해서 잘 관찰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이렇게 뭐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본인이 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원장님 내가 팔뒤꿈치가 아파서 걷질 못해요. 그래. 그 높은 데서 떨어졌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다 그래. 양쪽이 그랬더니 다 아프대. 그 병원에 다녀봤어요. 아 외과에 가서 아무리 검사해도 이상은 없답니다. 그 왜 그래요? 딱 그래요. 에이 신랑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래. 얼굴이 멀개지는 거야. 신랑이 매일 온대. 그러면 그 나이에 남자가 40대 중년에 매일 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 신장은 약한 데다가 남자가 와서 매일 이뻐해 주니까 신장이 그냥 기능이 탁 떨어져 가지고 이뇨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약을 쓰니까 부기가 쓱 빠지고 발뒤꿈치가 안 아파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만 그런데 사랑을 하면 나도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지만 그렇대. 뭔가 좀 말이 어폐가 있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랑이요. 이 몸이 뜨거워서 살을 못 떼요. 그래. 그래서 가서 샤워하고 오라고. 그러면 또 뜨거워. 근데 세혁씨는 뜨겁다는데 신랑은 춥다 그래. 우리가 몸살을 할 때 뭐라 그래? 으시시 춥잖아요. 여름 나면서. 이게 가짜열이거든. 가짜열. 화열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음호화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속에 호르몬이 부족하고 열이 떠오르면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자꾸 추웠다 더웠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색을 밝혀요. 그래서 허화 때문에 신랑이 이렇게 밝히는 거니까 열을 꺼주는 약을 쓰면 괜찮다. 가짜 열을 꺼주는 약을 쓰면 괜찮다. 뭐라 그랬더니 신랑이 머리 극적극적 궁설해. 원장님 내가 몸이 이상한 건 내가 아는데 왜 그런지 모른다는 거 나도 아닌 건 아는데 근데 마음이 자꾸 동해. 그래서 허화라는 걸 꺼주는 약을 써주면서 그랬어요. 이거 약 먹고 정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안 된다. 정상적으로 되는 거라 그 나이에 맞게. 그러니까 한두 달인가 지났는데 그 부인이 와서 그래요. 원장님 내가 그냥 원장님 업고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싶다고. 허리 부러져요. 내가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8kg가 빠졌대. 8kg. 이게 부은 거야. 신장이 문제가 돼가지고 부어가지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냥 자꾸 힘들다고 하는 거를 그냥 사는 재미가 없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도 어떤 부부 생활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해가지고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건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성욕이 생기는 건 하트예요. 하트. 심장. 우리가 욕할 때 새가슴이라는 거 있죠. 어느 분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원장님 여기 저 곡괭이 좀 있으면 빌려줘요. 그러더라고.
아, 곡괭이 가지고 우린 저거 안 되는데 포크레인으로 파야 되는데. 나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남자들끼리는 되게 알 거예요. 그 뭐 또 망신당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여성한테 선물 공세하고 그냥 사랑 고백을 하고 나서 6개월을 그 쫓아다녔대. 그래가지고 사랑하러 갔는데 안 돼, 사랑이. 그러니까 여성이 뭐 이런 걸 가지고 데리고 왔냐고 그냥 티박을 하니까 더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인이랑은 사랑을 못합니까? 아, 우리 집사람이랑은 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소심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그런 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기되는 것은 간의 심이에요. 여자들 질수축력도 간의 심이에요. 그 다음에 오래 사랑하는 거는 신장의 심이에요. 신장. 그래서 간이나 신장이나 심장 이런 것이 튼튼하면 어떤 성기능도 좋아져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비아그라라든가 시알리스라든가 레트비라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복용하고 또 많이 이렇게 대중화돼 있죠. 근데 이런 걸 많이 드시는데 이게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복상사라고 하는 게 있죠. 가끔 복상사가 이제 매스컴에 나는데 그 또 창피해서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복상사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더 많답니다. 의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창피하니까. 근데 심장이 안 좋다든가 평소에 심장약을 먹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비아그라라는 것이 원래 심장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에요. 근데 그 부작용으로 발기부전 치료제가 된 거죠. 근데 심장이 안 좋은 분이 그거를 드시다 보면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든가 심장에 또 잘못되면 그냥 심장마비가 오죠. 그리고 이게 성생활을 하면 우리가 호르몬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쌓인 거를 배출을 하면은 신진대사 기능이 잘 되고 몸에 아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가끔 스님이나 스님들이 오시면 그런 얘기를 해. 원장님 약 좀 줘줘요. 무슨 약이요? 아이고 알아서 줘줘요. 알아서 줘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원장님 우리가 먹는 약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의학에서 도금무양증이라고 해요. 음만 있고 양이 없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부 교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여성들이 오는 그 몸의 신체 변화가 있어요. 옛날에 막 바늘로도 막 찌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하게 앓는 사람이 있는데 우선 이 아랫배가 뻐근하고 또 옆구리가 답답하고 뻐근하고 또 전몸살 출산 후 전몸살 나는 같이 전몸살 나고 뒷골이 땡기고 잠이 안 오고 짜증이 나고 아주 신경이 예민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간에 우리가 화가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풀어주는 약을 쓰면 그냥 언제 그랬냐 있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그 어떤 그런 증상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뭐 화 이런 거 많이 낸다고 그럴 필요 없이 그런 걸 좀 복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이게 화를 안 내고 살면 제일 좋은데 이게 쉽지 않죠. 제가 그 전에 그 아버지 환갑 때 아버지를 등에 업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무덤 태운다 그러지 없고. 근데 제가 내려오려면도 그렇게 됐어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요. 근데 옛날에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 야, 화 좀 안 쌓이게 해. 화가 많으면 일찍 죽는다. 이 누른밥을 끓여보세요. 옮기지 않습니까? 이게 화를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피가 껄쭉해 그 자체로. 그래서 피가 껄쭉한 사람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또 독한 약물 먹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또 기름진 음식 먹지 말고 아침 추울 때 산에 다닌다든가 더운 데 가서 땀 빼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엊그제는 제가 제 친구 어머니 상가집을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요. 야 큰일 날 뻔했어. 나 이거 망신 나갈 뻔했어요. 왜 그랬더니 이 시골에서 어머니가 이제 삼남이인데 다 바깥으로 출가하고 어머니 혼자 사신대요. 아흔이신데. 그러니까 주말이면 가서 자기가 집 청소 다 해주고 이렇게 뭐 반찬도 좀 만들어드리고 올라오는데 저녁 때 돼도 어머니가 안 오셔. 이상하다.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셨지?
밤이 돼도 안 와.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 주변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안 다녀가셨다고. 저 병원에 다녀갔나? 그랬더니 병원에 이제 거기 택시 회사가 있어 연락을 했더니 다녀다 모셔다 드렸다고. 이상하다. 그래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그 산에 갔대고 산 주변에 집이 있는데 그래서 고추밭에 자기가 고추 심어서 혹시 어머니 고추밭에 있나? 갔는데 안 계셔.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아침에 아무래도 또 이상해. 그래서 또 고추밭을 가봤대요. 어머니가 낯들고 기대서 돌아가셨다는 거야. 근데 발버둥을 안 쳤더래요. 이렇게 뭐 주변에 흙그런 게 없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 야, 너는 어머니 뭐 아프셨어? 뭐 혈압 없었냐? 했더니 혈압이 190이야. 그 혈압약을 드시라고 그러지. 했더니 혈압약을 먹으니까 머리 아프고 미식거리고 어지러운데 안 먹고 편하게 살다 죽는 게 낫지 먹고 어지럽고 이런 거보다 고통 안 받고 돌아가겠다고. 근데 그 더운데 그때 무진장 더웠답니다. 그 낮에 가서 일하시다가 그 열사병이라고 그랬죠. 그 날이 더우면은 이 열이 올라오면 혈압 높은 데 또 열이 올라오면 이 뇌가 마비가 돼요. 우리가 애들 경기 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머리가 뜨겁다든가 혈압이 높다든가 피가 깨끗이 않다든가 또 고지혈증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날 더울 때는 산에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또 땀 흘리고 밭에 가서 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다 못 드리고요. 건강에 제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법칙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혈압은 있는 건 없앨 수 없고 당뇨가 있는 건 없앨 수 없고 또 고지혈증 약 먹는 건 없앨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병이 악화 안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느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보면 다 같이 먹어도 탈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음식을 뭐 제대로 해야지 이거 잘못 먹었어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을 잘못 먹은 게 아니라 음식이 잘못됐으면 다 탈나는데요. 근데 나만 탈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음식은 이 기미론이라는 게 있어요. 성질이 있어요, 성질. 우리 사람도 다혈질이 있고 조용한 사람이 있듯이 음식도 열나는 게 있고 찬 게 있어요. 차서 차고 뜨거워서 뜨거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찬 거를 뜨뜻하게 먹는다고 뜨거운 게 아니고 뜨거운 걸 차게 먹는다고 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 참외라든가 팥이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수박이라든가 회라든가 냉면이라든가 상추, 쑥갓, 또 고들빼기, 돼지고기 이런 거는 다 찬 성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가 찬 사람은 그거를 먹으면 통증을 유발시키고 찬 거와 찬 거만 하면 통증을 유발시켜 아래로 쫙 내려가요. 우리가 배 잡고 열받았다는 사람 없잖아요. 여름 이 머리로 올라가고 냉기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배가 찬 사람은 그런 찬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요. 그런 분들은 반대로 우리가 생강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계피라든가 여름에는 수정과를 많이 이렇게 담궈놓고 차게 해서 드시면 절대 배탈을 안 납니다. 근데 여름에 회라든가 돼지고기, 맥주 이런 거 먹어봐야 그냥 설사 쫙 잡는 거죠. 그래서 호흡기가 약하고 여름에 감기 걸리면 뭐 겨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수박이나 맥주라든가 가을에 배 이런 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알레르기 비염 절대 치료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내가 어떻게 피를 좀 그럼 약만 먹어야 되냐, 약 안 먹고 맑게 하는 방법은 없느냐. 제가 어렸을 때 오리를 길렀어요. 오리를 길러면 장마 지금 비가 오면 그냥 가천으로 다 나가는데 어느 사람이 오리를 막 몰고 와요. 그 남이 오리 왜 몰고 와요? 그냥 놔두지요? 그랬더니 주인이세요? 그러더라고. 예. 그랬더니 저놈을 좀 잡아주세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고혈압이고 중풍 예방하기 위해서 저 오리가 좋다는데 오리 좀 한 마리 잡아달라고. 그래서 잡아줬죠. 근데 이게 한의학을 해보니까요,
오리는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이에요. 닭은 피를 탁하게 해주는 음식이에요. 닭고기 먹고 알레르기 났다 그러지 오리고기 먹고 알레르기 났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피부병이 있다든가 종기 많이 나는 사람들은 절대 닭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미나리깡이라고 있어요. 여기 그러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시골에 보면 이렇게 빨래터 주변에 미나리깡이 있는데 거기 보면 미나리를 많이 심죠. 근데 미나리깡에 보면 그 머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때는 뭐 이렇게 장을 싣고 들어가는데 이 미나리가 청열지제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미나리 같은 걸 좀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연근이 있어요. 연근도 연맛이 어디서 나와요? 아주 탁한 데서 나와요. 꼭 꽃 필 때 보면 이쁘지 않습니까? 그 연근을 제가 어렸을 때 코피 날 때 많이 먹었어요. 어머니가 코피 나면 이렇게 갈아주는데 나는 그게 그 지혈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의학을 해보니까 지혈제가 아니고 코피가 난다는 것은 혈관이 팽창이 돼서 쉽게 터져서 지혈이 안 되는 건데 이 피 속에 열을 꺼줘가지고 지혈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근을 좀 갈아가지고 많이 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영지버섯 있어요. 영지버섯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간의 독성을 해독을 줘가지고 간 기능을 많이 개선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장수식품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드시는 거 있죠? 그 자연식으로 검은 음식,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닭, 검은 해삼. 해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래요. 아, 이 원장 나랑 좀 점심이 나죠? 그때 갔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용인을 갔더니 그 집이 보니까 음식이 특이해. 그게 뭐가 특이합니까? 그랬더니 그 집은 시집 온 며느리 또 오래 삽니다. 그죠? 그 이상하죠? 시집 온 며느리도 오래 삽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보니까 그 집안에 제일 어른이 딱 밥 먹기 전에 콩장 있어요. 콩장도 말랑말랑한 콩장 있고 딱딱한 콩장 있잖아요. 그 딱딱한 콩장을 한 숟갈 먹고 입에서 다 씹어 먹고 나서부터 식사가 됩니다. 근데 일본 통계에 나왔어요. 이가 튼튼한 사람은 치매도 안 걸린다고. 이가 튼튼하다는 건 신장이 튼튼하다는 거고, 이가 튼튼하면은 이 저작근이 이게 발달해가지고 딱딱한 걸 먹으면 뇌로 피를 잘 가게 해서 뇌 혈관에 피가 잘 돌아서 치매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식으로 검은 음식을 좀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드시지 말아야 될 게 아까 얘기한 피 탁하게 해주는 거, 콜레스테롤 높이는 오징어, 특히 마른 오징어는 안 됩니다. 새우, 장어, 보신탕, 추어탕, 내장탕 이런 거는 어쩌다 한 번씩은 드세요. 그거 많이 드시는 분 치고 장수 오시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하나 해드릴게요. 그 이제 연세 여기 드신 분들 많이 계신데, 요거 좀 잠깐 요 얘기 좀 할까요? 그 하수오라든가 공진단이나 우암청심환이나 해구신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가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드시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진단이라는 것은 그 간을 선천적으로 튼튼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근데 술을 안 먹고 간을 튼튼하게 해주는 공진단을 먹으면 아주 효과를 보지만 술 먹고 나서 그냥 간을 튼튼하게 먹는다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진단 같은 거는 술 안 드시면 좋고, 안 드시고 먹는 게 좋고요. 또 우암청심환이 있습니다. 우암청심환이 죽는 사람도 살려내는 약이지 어떤 술 먹고 피로회복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암청심환은 이 가슴이 뻐근하다든가 어지럽다든가 이 사형성분이 막은 걸 뚫어주는 역할이 있어요. 옛날에 이미신 누가 사형성분 냄새만 맡아도 애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막힌 걸 뚫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지럽다든가 머리가 무겁다든가 가슴이 심장 혈관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안 좋을 때 드시면 많이 도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구신이 있습니다. 해구신은 옛날에 그 얘기 아시죠? 그 옛날에 정일권 총리가
미국 방문할 때 해양수산협회 회장님이 동행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총리한테 잘 보기 위해서 그 물개 수능 큰 거를 한 마리 주문했답니다. 그걸 가져오게 해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갖다 놨답니다. 근데 이 정일권 총리한테 그걸 드리려 했더니 그냥 듣기 어려우니까 인천시청 방문해달라 해서 이제 방문했는데 그날 그걸 구하기로 했는데 그 전날 밤에 누가 도려갔답니다. 해구신을 산 그 물개를. 그 물개가 지금 해양박물관에 그대로 전시돼 있답니다. 근데 이 해구신 같은 경우는 신장이나 간을 튼튼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력제 이런 거보다도 신장과 간이 튼튼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젊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수도 그 한 말씀 해드릴게요. 방송에서 나오는 하수는 그 가짜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한의사들끼리 가짜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하수는 참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드세요. 하수가 어찌어찌 머리 숫자 까마귀 숫자입니다. 어찌 머리가 까마귀같이 시커매지냐 그러는데 그리고 왜 하수가 가짜 사건이 났냐면 하수가 약효과를 발휘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근데 3년 이상 되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 하수 특허를 받은 분이 하수 주문이 많으니까 농민한테 가서 하수를 팔라고, 그러니까 1년 된 하수를 그 하수 제품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하수래도 의학적으로 하수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짜 이어우퓨소라는 하수랑 유사한 제품을 먹어가지고 오히려 효과를 못 본 건데요. 지금 하수를 그때 너무 많이 심어놔가지고 농민들이 처치곤란이 됩니다. 앞으로 진짜 하수가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런 거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술도 담궈 드시고 그러면 아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질환이 있는데, 우리가 10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 산소통을 끼고 사는 만성 폐쇄성 질환. 그러니까 그 폐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담배 끊으세요. 지금 끊으면은 그래도 피는 분들보다 나이 드셔가지고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투석시대에 묶여 지내는 만성 신부전증. 아까 말씀드렸죠. 만성 신부전증이 오지 않기 위해서 콩팥을 잘 튼튼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질환이 있으면 계속 약을 복용해가지고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움직이면 어지러운 관막 협착증. 제가 한의원을 해보면서 제일 치료해주고 즐거운 게 이 어지러움증이랑 안면신경마비입니다. 이 머리 아프고 관절 아픈 사람은 가서 병원에 가서 진통제라도 먹는데 이 어지러운 사람은 뱅글뱅글 돌면 정말 힘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이 안 좋으면 뇌에 피가 안 가서 어지러울 수가 있고요. 또 위장이 안 좋아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속이 미식미식하고 혈압도 안 높은데 어지러웠고 배 탄 것 같은 사람들은 위장병이 있어서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병원은 아주 쉽게 치료됩니다. 그 다음에 누워 지내다 골병들은 낙상, 골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대퇴부가 부러지면 6개월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는데 대퇴부가 부러졌는데 나중에 뼈 아물 때 찐다니까 돌아갔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서서 다녀야 되는데 누워있으면 폐에 물 차면 결국은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그 뼈 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세상과 다음 쌓은 노년 우울증. 이게 우울증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시도 행복하게 사는 게 그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은 것이 그 행복한 삶이니까 그 우울증이 있으면 바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병원 치료도 받으면서 같이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병 신세지는 뇌경색 후유증. 우리가 뇌경색으로 해서 이렇게 평생 반신불수가 되거나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를 깨끗이 해야 되고 또 피를 탁하게 하면 질병이라든가 식생활, 섭생 이런 걸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내가 용돈 주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 도둑님이 훔쳐갔대. 다시 가서 용돈 드렸대. 또 전화 왔대. 또 훔쳐갔다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다 뒤졌답니다. 그 CCTV. 근데 다른 사람이 집에 안 들어왔어. 그 또 돈 주고 왔대요. 그 나한테 그래. 야, 우리 지금 이상해. 우리 엄마 그 치매가 오셨네요. 그 이불 뒤져보세요. 그랬더니 이불 속에다 돈을 넣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신장이 나쁜 분들이 일찍 치매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항상 깨끗하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안전뱅이 생활하는 척추관 협착증. 이게 나이 들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싶은 거 놀러 다녀야 되는데 이 허리가 아프가지고 다리가 당기고 걷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뼈 사이에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가 약해지면은 그 디스크가 튀어나온다든가 뭐 눌리든가 그랬는데 이 디스크 힘을 튼튼하게 하는 게 우리 간이나 신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열매 이런 거를 젊었을 때부터 많이 드세요. 그러면 피도 깨끗해지고 그 뼈도 튼튼해지고 또 이 근육 관절 인대도 아주 단단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연세 드시면 이게 눈이 어두워지는데 이 망막 질환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든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눈의 질환은 간과 관계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어떤 질환이 있을 땐 조기 치료하고 간을 나빠지지 않게끔 우리 눈만 보지 마시고 간을 꼭 좀 이렇게 치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 치주 질환이 있습니다. 이게 이빨 치주가 나빠지면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맛있는 거를 못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빨 여러분들이 치과에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빨 하나 나빠서 빼러 갔더니 치과 원장님이 뭐래요? 아유 이거 사장님 이빨 다 빼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치과 원장님들 중에 한의학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이를 다 빼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고생하시니까 그 돈 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보약 좀 많이 드시고 나중에 그 잇몸이 튼튼해지기도 오셔가지고 이빨 하나만 빼고 그거 차는 거는 넣어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이빨, 치주, 그 기둥 튼튼한 것은 우리 한의학에서 신장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과 신장이 튼튼하면은 나이 드셔서 치매라든가 중풍이라든가 이 뼈라든가 이런 거 약해져 가지고는 아주 노인성 질환을 다 예방하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지금 우리는 고령 사회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빠름을 자랑하는 우리들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가는 속도도 세계 그 어느 때보다 빠릅니다. 그럴수록 늙음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닌 인생의 연장이라는 생각으로 가능하면 병 없이 건강하고 보다 곱게 늙어가는 성공 노화에 대한 욕망의 크기는 누구나 다 같을 것입니다. 요즘 종편 TV 방송에서 내 몸 사용 설명서, 몸신, 엄지의 제왕 등 프로그램에서 노화를 억제하여 건강할 수 있는 방법, 즉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269회, 296회 조찬 간담회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신 대웅한의원 한의학 박사이신 이흥기 원장님을 모시고 귀중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과 가정에 행운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동구 시장님을 모셔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최연소 의장, 부천의 영남 출신 첫 의장이라고 언론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두 가지는 사실이고요. 어쨌든 오늘 그 조찬 간담회 참석하신 여러 기업인들과 또 각계 일반 단체장님들, 어쨌든 제가 그 삼선시의원으로 부천시의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많이 애써주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지지와 격려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2년간 의장의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부천의 여러 가지 분야의 애로사항들과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특히 이제 경제발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기업인들과 많은 애로사항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눴고 고충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분야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조춘영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인 여러분들의 현안 사항과 여러 가지 수건 사업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매듭을 풀고 가는데 우리 28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장 주식회사 오토마 대표이사 김은광, 귀하는 평소 부천 상공회의소 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심은 물론 특히 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주찬 간담회에 참여하시며 상공인과의 화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게 제296회 주찬 간담회를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부천 상공회의소 회장 조천영 드림. 안녕하세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냐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산에도 못 다니고 그리고 또 계단 오르고 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릎이 그냥 깔끔하니 정리가 됐습니다. 안 아파요. 왜냐? 이 제품 TLE MSM, 그러니까 식물성 유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식물성 유황. 이걸 먹고 나서부터 한 2주 정도 먹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정리가 다 됐습니다. 여기 무릎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황을 많이 먹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식이 유황 MSM 식물성 유황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탄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저희 다단 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 미용실 많이